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제가 화끈한 그리고 정말 미군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라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북한 전역을 마비시킬 수 있는 초강력 전자전 제모를 전력화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동아시아에 배치될 것 같습니다. 자, 표류하는 북미 대화입니다. 깊어가는 갈등의 고리죠.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서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이 열릴 것이다 했는데 지금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실무 협상 안 되고 있죠. 급기야는 비건 한반도 담당 특별대표는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지금 최선희 외무성 제1부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을 아주 지금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지금 북한의 제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결국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고요. 특히나 보도에서 많이 나왔다시피 이영호 외무상이 9월 말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이 각국 대표들 연설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영호 외무상이 가서 연설을 했죠. 그런데 올해 지금 이영호가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외무상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최선희하고 비건하고 이런 실무 협상이 지금 재개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유엔 총회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이영호 북한 외무상이 만나서 뭔가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지금 이영호 외무상을 유엔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유엔 지금 북한 유엔 주재 북한 대사에게 연설을 대신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럼 격이 안 맞으니까 폼페이오 장관하고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이제 대화는 거의 끝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이번 김정은이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김정은이가 올해 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인내력이라는 것은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고 대한민국에게, 남한에게 금강산 관광 재개해도 좋다, 또 북한에 철도 넣는 거 경협해도 좋다, 또 가장 북한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개성공단 재개 아니겠습니까? 그 개성공단 재개해도 좋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 올해 목표였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인내심이 지금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계획이 잡혔는데, 왕이가 과연 가서 북한과 미국을 중재를 할지, 아니면은 지금 미국과 북한이 제대로 되지 않는 틈을 타서 더 북한을 자기네들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왕이가 가서 결코 미국에게 또는 우리 한국에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불과 석 달만 지나면 올해가 가고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 즉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치러야 하는 2020년이 됩니다. 물론 우리도 국회의원 총선도 있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이제 2020년에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왔냐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하노이에서 만나고 판문점에서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쇼를 보여주면서 예전에 클린턴 그리고 오바마, 당신네들하고 내가 다르지 않느냐, 나 좀 멋있지 않느냐, 나 좀 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죠. 정말 근데 너 쇼를 그렇게 했는데 한 일은 뭐냐, 이뤄낸 건 뭐냐,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그 평가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완전히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거리 미사일 그거 세계 주권국가 어느 나라에서 다 하는 일이니까 괜찮아 라고 했다가 그거 유엔 제재 위반이야,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유엔 제재 위반을 해왔는데 내가 인내했었어, 그러나 이제 참을 수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태도 돌변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과 북한의 이 밀월 관계가 머지않았다, 이제는 다시 한번 2017년처럼 언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판을 깰 준비를 하는 북한입니다. 4종 세트죠. 이스칸데르 미사일 보여줬죠. 거기다가 뭐 대구경 조종 방사포, 또 에이테킴스형 미사일, 거기다가 초대구경 방사포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주에 말이죠. 8월 26일입니다. CSIS, 즉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이 위성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북한이 SLBM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심포급 잠수함이 있고요. 그 밑에 16m 클래스 잠수함이라고 해놨는데 이 처음 보는 잠수함이에요. 아주 작은 잠수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잠수함에서 쏘는 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실제 잠수함에다 꽂지 않고 밖에서, 그래서 물 밑으로 잠궈서 거기서 이제 발사를 하는 그 바지선, 예전에 북극성 일형 쏘고 할 때 다 그 바지선에서 쏜 겁니다. 그 바지선이 여기 있고, 그 바지선하고 이런 것들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이 서포트 배가 있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기중기까지 있다. 이런 모습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곧 SLBM을 쏠 것 같다. 라고 CSIS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칸데르 미사일, 뭐 이런 단거리 미사일들 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거는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그 뭐 일본하고 관계없고 한국하고만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가치를 평가절하를 했지요. 그 틈을 타서 북한은 신속하게 4종 세트의 무기를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쐈던 초대구경 방사포는 아직 완성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신속하게 거의 뭐 까방권이라고 하죠. 까임 방지권 딱 획득을 하고 그냥 빵빵빵 미사일 쏘면서 개발 완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실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SLBM입니다. SLBM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크기나 굵기, 길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소 사정거리 한 2000km 넘어 보이죠. 북극성 미사일이. 그러면은 동해로 나와서 쐈을 때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 또는 더 내려가서 쐈을 때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SLBM을 쏘면은 지금까지 올해 내내 그리고 작년 내내 지금 1년 9개월 동안 지금 이어져 왔던 어떤 그 평화 무드, 대화 무드는 완전히 파탄이 나고 다시 분노와 화염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하기 위해서 정찰 자산을 아주 많이 지금 한반도로 보내고 있어요. 자, 8월 20일에서 8월 31일까지 지금 이제 일요일까지 아직 제가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서 8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4대의 글로벌 호크가 일본을 출격을 해서 매일 교대로 한 대씩 들어와 가지고 한반도를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에 있는 이 글로벌 호크는 영상 정보 그리고 감청, 신호 정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정찰기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호크를 가지고 이 지금 심포지역을 촬영을 한다든지 또 북한 전역에서 있는 이 통신 또는 뭐 어떤 전파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계속 10여일째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또 이건 말이죠. 8월 30일에서 8월 31일 금요일, 토요일, 아직 일요일 정보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일요일도 했을 겁니다. 자, 8월 30일, 8월 31일 이 이틀 동안 지속적으로 RC-135W 그리고 RC-135V 이 리벳 조인트 정찰기들이 한반도를 지금 정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주 정밀하게 북한 지역을 감청하고 또 아주 정밀하게 북한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이 전파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SLBM의 발사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나 그 중에서 이 8월 30일 날 출격했던 이 RC-135W 리벳 조인트는 오산을 출격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오산 상공에서 항적이 딱 나타났기 때문에 오산에서 출격하고 가데나나 요코타에서 온 게 아니고 즉 일본에서 온 게 아니고 오산에서 출격한, 그러니까 지금 오산에 하나 갖다 놓은 지금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신경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자전 공격대가 일본에 전진 배치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미 본토에 있는 제132 전자전 공격 비행대 소속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인데요. 이게 도쿄 옆에 있는 요코타 기지에 8월 27일부터 식별되고 있습니다.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체 남발을 봤을 때 세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소 세대가 와 있고 그 이상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세대 이상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도쿄 바로 옆의 요코타 기지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뭐와 맞물려 있냐?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그라울러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바로 북한의 이 레이더망을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이 똑같은 주파수를 쏴가지고 북한의 레이더가 막 해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들어가서 이 레이더와 똑같은 주파수를 딱 쏴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레이더가 어느 게 내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글지글 떼버리니까 그 비행기가 오는지 또는 미사일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탐지할 수 없게끔 돼버리죠. 마치 우리가 라디오가 전파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잡으면 나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밍을 시켜버리는 게 바로 이 그라울러인데 문제는 이 그라울러가 지금 지난주 말부로 굉장히 강력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최강 전자전기 그라울러 더 강력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차세대 전자전 제머 NGJ. 미 해군이 8월 30일부로 납품된 차세대 전자전 제머입니다. 기존의 EA-18G가 탑재하는 AN/ALQ-99F를 대체하는 차세대 제머로 기존형의 그 제밍거리 144km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긴 360km의 광대역 제밍 기능과 더불어서 원거리 HPM 즉 마이크로웨이브 아주 그 극초단파를 쏴가지고 이 상대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전자전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이게 8월 30일부로 미 해군에 납품됐습니다. EA-18G 같은 경우 당연히 미 해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미 해군의 이 NGJ 지금 기존 거보다 2배 이상 강력한 그런 제머가 납품이 됐으니까 이제 곧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EA-18G 그라울러가 일본에 지금 미 본토 부대에 있는 게 지금 일본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NGJ 한 개 편대면은 북한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일단 뭐 탐지거리 한 250km, 사정거리 한 150km 정도의 SA5를 2개 포대를 딱 양쪽에 배치를 해놓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S300으로 보이는 그런 그 지대공 미사일까지도 이 황해도에 지금 갖다 놓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 한반도 전역을 지금 북한이 탐지하고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GJ 한 개 편대가 360km를 제밍하지 않습니까? 한 개 편대면 4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정도 돼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SA5의 탐지거리 그리고 또 북한이 아주 다량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이 SA2, SA3 이런 그 지대공 미사일들이 이만큼 지금 깔려 있는데 합해서 한 60여 개가 깔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거에 그냥 먹통을 시켜버릴 수가 있죠. 서해 쪽으로 하나 들어가고 동해 쪽에서 들어가고 또 한반도 중앙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거의 북한 전역의 모든 레이더를 그냥 먹통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때 그냥 폭격기들이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선별적으로 폭탄을 딱딱 정밀유도 폭탄을 떨궈 버리면 뭐 끝나는 것이죠. 북한 하늘 다 비워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 스텔스기도 필요 없이 그냥 F-15K 같은 그 아주 육중한 그런 전폭기들이 들어가서 원하는 것들 딱딱 때려버리면 사실은 뭐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NGJ하고 기존 제머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기존 제머는 기존 현재까지 지금 쓰고 있는 기존 그라울러의 제머는 한 개 주파수 대역만 선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임무는 예를 들어서 고주파를 쏴서 고주파 전파를 쓰는 레이더를 제밍시키는 역할이야. 그러면은 고주파를 제밍할 수 있는 제머를 탑재를 합니다. 자, 그럼 1번 기능은 고주파, 2번 기능은 중주파, 그리고 3번 기능은 저주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임무에 따라서 제머를 따로따로 장착을 해서 세팅을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NGJ 같은 경우는 혼자서 한 대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어떤 영역도 2배 이상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이 그림 보시면은 1번은 중주파입니다. 날개 중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거의 이 지금 날개 여기에 있는 게 보조 연료 탱크인데 첫 번째 파일런이라고 하는데 저 첫 번째 파일런에 있는 게 보조 연료 탱크인데 거의 보조 연료 탱크만하게 아주 덩치 큰 저 제모, 저게 중주파 전용 제모라고 적어 놨네요. 그리고 동체 하단부에 있는 이 2번이라고 화살표에 적어 놓은 이 제모는 저주파 제모입니다. 그리고 동체 날개에서 3번, 그러니까 그 끝단에 있는 이 작은 제모, 이거는 고주파. 그래서 하나의 임무에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그리고 날개 양쪽에다가 중주파를 2개, 또 고주파를 2개, 이런 식으로 달고 아주 다양한 임무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가 가가지고 이 SA5, SA2, S300, 또 SA3, 이런 거 모든 것을 그냥 주파수고 대역이 워낙 다양하니까 한꺼번에 다 제밍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NGJ입니다. 그야말로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맞죠?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진 게 지난 주말에 미 해군에 납품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전 공격기가 지금 도쿄 옆에 와 있습니다. 최소 세대 이상. 그러니까 북한이 하지 말아야 될 짓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결심하면. 자, 김정은 당장 쏴라. 제발 좀 쏴라.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200km짜리, 500km짜리 이런 거 자꾸 쏘지 말고 진짜 전략 무기 한번 쏴봐라. 라고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사나이가 그거밖에 배포가 안 되냐. 배가 이만하면 배포도 커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SLBM 준비만 하지 말고 한번 쏴보라 이거예요. 에?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 지난주에 최고인민회의도 해서 이제 완전히 최고인민회의를 넘어서서 완전히 이제 수령의 반열까지 올라섰던데, 자, 배포도 이제 이 위상도 더 커졌고 하니까 배포도 더 키우셔서 지금 이 SLBM 개발 많이 됐으면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죠. 저도 한번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러니까 한번 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포세이돈처럼 바다에서 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죠. 쏘면 죽는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협박에 굴복하면은 또 사나이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북한이라는 이 왕조 체제를 넘어서 거의 신정과 왕정이 결합된 그냥 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수령께서 그런 게 쫄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개발 다 해놓은 거 한번 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잠수함도 로미오급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골프급인지 이런 초구형을 개조해서 SLBM 여러 발 꽂을 수 있는 그런 잠수함으로 만들었던 것을 공개를 했는데, 그렇게 준비도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한번 쏴보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의 여론은 샤이 트럼프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지표상의 여론은 민주당 출신의 모든 대선 후보와 1대1로 붙여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너무 여유 부리지 말고 이 북한 인권 문제, 그리고 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문제, 그리고 주변국들의, 특히 대한민국도 한번 좀 열심히 좀 들여다보세요. 이 정말 수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주변국들이 북한의 링거 주사를 놔주고 있는 이 주사 바늘들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질서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